문서시무사 5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서라는 거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우리 편지 쓸 때 편지 맨 위에 뭐라고 쓰죠? 그렇죠. PO 누구에게 또는 누구에게 디얼 누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 공문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편지 맨 끝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죠? 그렇죠. from 누구라고 되어 있거나 누가 누구에게 누가 편지를 씀이라고 적게 되죠. 마찬가지로 공문서에서도 문장의 내용이 끝이라고 적은 다음에는 누가 보낸 건지를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우리 결문이라고 하는데 이 결문의 절반 여기 3번까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가지 문서 기능, 작성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신명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냥 단순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2차 시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표 보이죠? 이 표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선으로 바꾼 다음에 할 텐데요. 자, 지금은 두 줄에 21칸으로 작성이 됐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줄에 21칸으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단축키가 Ctrl NT, Ctrl NT. 표를 만들기는 영어로 테이블이라겠죠. 그 T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 개수는 2가 아니라 하나, 편수는 21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드는 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하나의 행에 잡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만들기 한 다음에 자, 우리 메뉴에서는 어떻게 했죠? 여기 지금 두 칸이 나눠져 있는 걸 기억하시죠?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인데 이번에는 5칸씩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부터 블럭을 씌워주시고 맨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씩 블록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의 공간이 남은 상태에서 남은 부분만 블록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 셀 합치기, 영어로 머지라겠죠. 그 머지의 알파벳 맨 앞에 있는 M을 이용해서 누르면 셀이 합쳐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Ctrl NT를 이용해서 표를 한 1줄에 21칸을 만든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어서 6개부터 블록을 씌워주세요. 끝까지 씌워준 다음에 맨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6째 칸으로까지만 블록을 줄여주는 겁니다. 왼쪽에 5칸, 오른쪽에 5칸. 그 다음에 이 지금 블럭 써진 부분을 머지, 셀 합치기에 M을 이용해서 하나의 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지시사항 HY 경고디 18포인트 대분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에 맞춰 쓸 건데 지금 우리는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됩니다. 자, 마우스로 고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서 HY 경고딕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지금 선생님은 모든 글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검색이 되는데 가끔 이게 탭이 자동으로 한 컴 글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본문 글꼴 막 이럴 때는 신명도도 안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HY 경고딕도 없어요. 자, 그래서 혹시 손으로 하는 친구들은 마우스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꼭 모든 글꼴 탭을 클릭한 다음에 찾아주셔야 검색이 된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HY 연구어디 엔터. 그리고 글자 포인트 몇 포인트? 네, 18포인트네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실 수 쓰고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단축키도 확인해 볼게요. Alt L, Alt L, Alt L에서 L은 레터, 영어로 글자를 말합니다. 그 레터의 앞에를 따서 L을 쓰는 거예요. 자, Alt L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 모의 탭에서 글자 포인트를 18로 바꿔주시고요. 글꼴도 여기서 HY 경고딕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전체 네모칸에서 왼쪽에 치우쳐진 글자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배분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배분 정렬. 고르게 분배시켜라. 그리고 정렬해라. 보기 좋게. 이 블럭 안에 있는 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7개의 글자를 고르게 퍼뜨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블럭을 씌운 다음에 Alt T, Alt T, Alt T를 누르면 문단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렬 방식이 1, 2, 3, 4, 5, 6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배분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칸 안에 7개의 글자가 고르게 배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블럭을 씌운 다음에 Alt T, Alt T를 누르면 문단 모양의 정렬 방식이 6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왼쪽 양쪽 정렬이 기준입니다. 스탠다드된 기준이에요. 설정된. 여기서 맨 오른쪽이 끝. 두 번째 배분 정렬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때 단축키를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직접 찾아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블럭을 씌운 다음에 탭에 보다 보면 여기 HY 경고딕 글자 그리고 글자 굵기, 기울기, 밑줄, 글자 색깔 오른쪽에 보면 깔끔한 선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양쪽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배분, 나눔 정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렇죠. 배분 정렬을 눌러도 됩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T를 누르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관인이라는 걸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인이라는 건 뭐냐면 보내는 사람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여기를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나 또는 상을 받거나 그리고 또 학교장 추천서로 대학이라든지 취업을 할 때 학교장 추천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이때 밑에 나주상업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해서 나주상업고등학교장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학교의 직인 도장을 찍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조가 된 게 아니라 학교장이 사인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기에 사인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편지에 뭔가 추가하고 입력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탭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입력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보이나요? 마우스 따라왔죠? 자, 여기에서 맨 왼쪽에 다양한 선들이 있습니다. 꼬물꼬물 실선, 양쪽 화살표, 꼬물꼬물 선, 직선, 네모 동그라미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직사각형 보인가요? 이 직사각형을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적당히 그려주고 여기에 글자를 적으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관인생략이라고 적으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관인생략. 근데 여기에 글자를 넣으려고 하니까 글자가 안 들어가죠. 커서가 들어가지가 않죠. 어떡하냐? 이 글상자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나옵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넣으면, 클릭을 하면 이 네모칸 안에 글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관인생략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자, 이때 문제가 지금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험지에 기초 측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문서 작성법 기준은 12포인트의 신명제초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10포인트의 함초롱 바탕은 애초에 감점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체크를 잘 안 하시면 감점이 돼서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고쳐주면 되죠. 단순합니다. 자, 어떻게? 직접 손으로 여기다가 신명조 치거나 12포인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Alt L에서 기준 크기의 12포인트에 글꼴은 10면조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인생략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아, 선생님, 아니, 이거 도장 찍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도장을 안 찍고 생략한다라는 뜻이에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올려놓고, 다시. 여기에 도장이 찍힐 판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네 번째 탭에서 입력, 그리고 그 직사각형을 눌러서 적당한 크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글자가 안 들어갔죠. 글자를 넣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버튼 눌러서 커서에 관인생략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억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번거롭죠. 괜찮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걸 하나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전에 입력 탭에서 나타난 직사각형이 보이죠? 여기서 왼쪽을 타면 바로 글상자라고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기능을 합쳐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운동과 똑같이 적당한 크기에 넣어놓고, 여기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커서가 잡힙니다.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설정이 함초롱 바탕으로 10포인트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Alt L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글꼴은 신명조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관인생략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크기가 넓은데 글자는 좀 한쪽이 치우친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서도 배분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블럭을 치운 다음에 Alt T, 뭐라고? Alt T를 누르면 정렬 방식이 나오죠. 여기서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배분 정렬 버튼을 눌러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단축키를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탭 중에서 맨 오른쪽에 160포인트 줄과 줄 간격 있죠? 여기서 오른쪽에 두 번째 배분 정렬을 해주십니다. 블럭을 씌우고 배분 정렬 버튼을 눌러주면 크기가 되겠죠. 기존에 만든 것 좀 지워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이 판하고 이 관인생략 사이에 이 한 칸만큼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근데 이 크기가 너무 좀 안 예쁜 것 같고 좀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시험을 주관하고 평가를, 여러분들 시험을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도 이 크기가 적당하지,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라고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모호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제시해 줬습니다. 넓이를 30으로 높이를 10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관인생략 이 글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객체 속성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 네모 글상자의 크기와 높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넓이는 몇으로? 30으로, 높이는 몇으로? 10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네모칸을 글 상자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객체 속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크기와 높이가 있는데 여기서 넓이를 몇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30이죠. 30으로 고치고 높이는 몇으로? 10으로 고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강조했던 글자처를 취급을 하라고 돼 있죠. 자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겹쳐 있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하고 이 표가 둘 다 글자로 인식이 되는 바람에 이 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 표 밑으로 밀려버릴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자처럼 취급됐기 때문에 이 표가 끝까지 꽉 차 있죠. 그러니까 다음 열로 미뤄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겹쳐야 되죠. 그래서 꼭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보기에서 조판부어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조판부어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띄어쓰기라든지 입력된 기능들이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파일이 전송되거나 또 인쇄했을 때 이 부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판부 없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객체 소성을 눌렀죠. 이때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단축키는 Ctrl NK, 다시 한번 Ctrl NK 를 누르면 객체 소성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글상자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객체 소성 누르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상태에서 바로 Ctrl NK를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다. 자, 이때 누를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하고 K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30, 높이는 10 해서 설정을 해서 조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표가 앞에 있는 이 하나하나 칸들을 편지를 보낼 때 받는 사람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서도 분명히 칸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클릭이 아니라 블럭을 씌운 다음에 없애고자 하는 칸들을 블럭을 씌워준 다음에 커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마우스를 갖다 두면 두 개 칸이 나와요. 여기서 각 셀마다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색을 없애거나 굵게 하고 싶을 때는 블럭을 씌운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두세요. 그러면 각 셀마다 적용, 하나의 셀처럼 적용이라 뜨는데 여기서 각 셀마다 적용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나오면 테두리에 대해 선 종류가 지금 7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면 맨 위에는 없음, 1선, 사선, 좀 긴 선이 끊어져 있는 거, 점선, 1.3선, 그리고 두 줄, 이중 실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니까 맨 위에 있는 없음 버튼을 누르고 미리 보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 왼쪽을 누르면 왼쪽 테두리 없어지는 거예요. 있었다, 없었다. 가운데선은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없고
위를 없애고 아래를 없애고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아래 기능이 3개 있죠. 모두 없앤다. 또는 바깥쪽만 없앤다. 안쪽만 없앤다.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선을 없앨 거죠. 그래서 모두를 눌러서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 보이지 않는 실선 끝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엔터를 쳐주세요. 이제부터 적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화면을 보면 지금 또 옆에 커서가 왔는데 3초롱 바탕이 10포인트예요. 다시 문제지를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면 본문서 작성법을 기준하여 12포인트의 신명조체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3초롱 바탕이라고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고쳐줄게요. Alt L을 눌러서 12포인트에 신명조 해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바뀌었죠. 여기서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를 쳐주면 여러분들이 방금 설정한 게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데 만약에 아래 누르면 여기는 설정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밀려서 점점 엔터를 쳐서 밀려주시면 되겠어요. 또는 돼 있는 부분들은 블럭을 씌워서 한꺼번에 고쳐주셔도 돼요. 이게 신명조 그리고 12포인트. 이렇게 되면 지금 잡혀있는 남아있는 여백은 전부 다 기초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죠? 여기서 뭐라고 되냐? 수신자, 받는 사람을 적어주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군지 마 1-2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칸 띈다, 두 칸을 띄운다. 그렇죠. 두 칸을 띄운다. 하나, 둘. 그리고 바로 열고 1-25 바로 닫고. 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눈여겨보는 평가 요소니까 꼭 이 부분을 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많은 학생들이 또 한 번 헷갈려요. 지금 제가 수신자하고 마 사이가 한 칸인지 두 칸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아까 풀었던 메뉴의 탭 파일 편집 보기에서 조판부 보이죠? 이 조판부를 클릭을 하면 V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 V자가 두 개면 두 칸인 거죠. 왜 쌤이 두 칸을 띈다겠죠? 그렇죠. 우리 알파벳은 A, B, C, D는 이 한 칸 하나가 1바이트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것만 가지고 글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야, 어여도 안 되겠죠. 그 두 개가 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글은 기본적으로 1바이트 더하기 1바이트 그리고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 한 칸을 띈다는 것은 두 칸을 띄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두 칸을 띄워주고 가는 겁니다. 자, 이해 가나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표 뒤에서 3초로 바탕이 또 설정돼 버렸네요. 자, 잡아줘야 되겠죠. 신명조 그리고 이렇게 신명조 12포인트로 잡은 다음에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는 거예요. 또 발의 밑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받는 사람 수신자 두 칸을 띱니다. 하나, 둘, 그리고 바로 열고 1-라고 하죠. 이거를 25 바로 닫고, 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이 온점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자, 지금 보면 선생님 이게 좀 틀어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조판 부호가 있든 없든 이 노란색 부분이나 파란색 부분들은 인쇄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조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4번부터는 구분선을 만들어서 이 정보들을 다 적어줄 텐데, 자, 이 부분 다 적고 나서 빈칸이 남겠죠. 나중에 여기서 엔터를 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칸을 조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간인 생략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개의치 마시고 마지막에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렇게 틀어지더라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틀어지더라도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